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올해 지방직 구급 시험이 끝이 났죠.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지방직 구급에 이렇게 도전하셨을 테고, 뭐 일부 남으신 분들은 뭐 군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뭐 7급 시험까지 같이 도전하고 계실 텐데, 특히나 올해 지방직 구급 시험은 누가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지엽적인 거 말고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출 문제를 실수를 안 하고 잘 풀었냐, 그게 싸움이었죠. 그 싸움이었고, 근데 대부분 시험 잘 보신 분들 뭐 100점 많이 받으셨어요. 100점 받으신 분들 꽤 많이 있었고,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또 어느 정도 대부분 한 90점 이상, 좀 크게 실수 안 하신 분들은 뭐 90점 이상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내용을 다 뭐 분석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제 뭐 기출 문제만 잘 보셔도 뭐 100%딱 이렇게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속어는 다 가능했죠.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 안 하셨더라도 점수가 다 좋았을 거예요. 그럼 올해 국가직은 어땠을까요? 국가직은 내용적으로 기출 문제에도 빠지는 게 일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그러면은 합격한 사람은 그 내용을 이제 알고 맞췄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만 그렇게 예외적으로 나온 문제를 제외한 다른 기출 문제 해결되는 문제들을 실수 안 하고 100%다 정확하게 수행을 하면은 딱 합격할 만한 점수가 나와요. 그 뭐 행정학만 잘 봐서 될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든 과목들, 그러니까 뭐 행정법이나 영어 이런 것들을 다 실수 없이 기출 문제나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에서 실수 없이 다 수행을 하면 국가직 구급도 합격이 가능하죠. 근데 물론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워낙 경쟁률이 높아서 그 실수 없이 수행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운이 따르긴 해요. 하지만 지방직 구급은 올해 경쟁률이 많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크게 뭐 이렇게 행정학 점수에서 뭐 100점 안 받더라도 어지간히 합격할 만큼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잘 공부를 하셨으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구급 시험이 좀 개편이 돼서 한국사가 없어지고, 아마 한국 행정학은 이제 25문제로 늘어나겠죠. 25문 늘어나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기출 문제 말고 다른 걸 더 공부했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역시나 기출 문제만 잘 반복하시면 돼요. 근데 기출 문제도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게 대한 문제이긴 하죠. 어느 정도 제가 바운더리를 준비하시는 시험에 따라서 정해드리고 있는데, 지방직 구급 정도의 준비하는 시험이라면 사실 진도별 구급 기출 문제, 뭐 아령 한 제가 제 문제집 기준으로 한 600문제, 그리고 7급 문제 중에서도 일부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7급하고 9급하고 내용이 다르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수험 행정학에서는 7급하고 9급하고 출제 범위도 차이가 없고요. 난도도 뭐 7급이 대체적으로 어렵긴 한데, 7급이 뭐 반드시 항상 어려웠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9급이 어려웠던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급 문제도 최근에 몇 년치 정도는 보시는 게 좋아요. 7급뿐만 아니라 뭐 가령 뭐 군무원 시험이라든가 뭐 행정사 시험이라든가 행정학을 객관식으로 보는 일부 자격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몇 년째, 최근 한 3개년치, 뭐 많게는 5개년치 정도까지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이제 그 이상의 시험을 준비하시겠다는, 사실은 이제 그거 조금 더 보시고 조금 더 봐셔야겠죠. 기출 문제의 출제 범위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이론들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공부가 많아지고 그거 다 커버가 안 돼요. 결국은 또 불이터 나왔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그 난도에 따라서 그 연습 방향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지방직 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워낙 문제 자체가 다들 익숙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출 문제 잘 보신 분들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고득점이 나왔을 테고, 올해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좀 어려웠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이렇게 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문제 중에 한 3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그 문제가 보통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섞여 있단 말이죠. 군데군데 들어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에서 시간을 너무 투자하지 않고 적당히 빨리 넘어가고, 또 기출 문제를 해결할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풀고, 이게 이 점프죠. 점프를 잘 하신 분들은 멘탈 안 깨지고, 하신 분들은 그냥 만점은 아니더라도 100점은 아니더라도 막 90점, 85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껴있을 때 쉬운 문제를 막 틀린다든가 이런 차이는 있겠죠. 이게 실력 차이. 이게 실력은 내용적인 어떤 실력이라보다는 시험 운영적인 실력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평소에
시험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시되 그 어려운 게 내가 모르는 이론이 나왔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법령이 모르는 법령이 나왔을 때 그 법령이나 그 뭐 이론 문제를 빠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스킵을 잘하고 실수 없이 맞춰야 될 문제를 잘 맞히는지 그거를 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또 수험 공부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이런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나?' 그 막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지엽적인 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인제 반드시 맞춰야 될 거 반복적으로 출제된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질문하면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이 내용 뭐 어렵게 나오는데 어떡하나요?"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온다면은 그 내용을 스킵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 그렇게 좀 잘 와닿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어떤 말씀 드리냐면 "수능 시험에 만점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도 어느 정도 좀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거고 맞춰야 될 문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학에서도 수험행정학에서도 결국은 누가 기출 문제에 내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실수 안 하고 잘 수행을 하냐 잘 푸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인제 이제 시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행정학에 할애되는 시간하고 행정법 그리고 뭐 국어나 인제 영어에서 할애된 시간 할애하는 시간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 과목을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이 못 해 버리면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지방직에서 행정학은 100 점인데 영어가 50 점이야.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시간 배분에 대한 것도 공부 시간에 대한 배분도 좀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복기를 잘하셔야 돼요, 복기. 바둑에서 복기라고 하더라고요, 단어를. 내가 졌어. 승부에 졌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왜 졌는지 그 분석부터 먼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졌을까? 행정학에서 왜 점수가 잘 안 나왔을까? 내용적인 공부가 부족했을까? 아니면 시험 문제 내가 아는 건데 풀다 보니까 실수를 좀 많이 했는 거야. 실수를 하면 그러면 내용적인 공부가 아니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다 뭐 새로 그냥 커리큘럼 타겠다, 뭐 강사 바꾸겠다 이게 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점수가 잘 안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 많잖아요 아직은. 내년까지니 내년 시험 준비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이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찬찬히 고민해 보세요. 그런 고민 없이 곧바로 다시 그냥 뭐 학원 2027 뭐 커리큘럼 이렇게 끊어 가지고 그거 공부하셔 봐야 하던 대로 또 하거든요. 사람이 보통 관성이 있잖아요. 하던 습관이란 게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작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이제 올해 또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다시 꺼내 보기 싫으시겠지만 다시 시험지 가져오 가지고 시험 없으면은 다시 인쇄하셔 가지고 물론 이제 뭐 답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딱 빈 종이에다가 시간 재서 한번 다시 쭉 풀어 보세요. 쭉 풀어 보고 그래야지 내가 어디 실수했는지 보통 사람 실수하면 또 틀리고 또 실수하시거든요. 풀어 보면은 또 틀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디가 보완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메일이 왔어요. 작년에 인제 좀 결과가 안 좋으셔 가지고 올해 인제 좀 좋은 결과를 받으셨다고 저한테 메일이 오셨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작년에 본인이 좀 안 됐던 이유를 잘 분석하고 이제 그걸 메우는 과정을 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 당연히. 그래서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강의 관련해 가지고 아직은 확정된 건 없어요. 확정된 건 없고 아마 하긴 할 것 같은데 어느 학원하고 지금 다시 시작할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지방직 구급 시험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 혹은 올해 남은 7급 시험까지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